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을 맡게 된 장지현입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제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배우시기에 앞서서 좀 얘기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보통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면 강의 내용 보고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본 강의 내용은 파이썬을 배우고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는 뭐 뭐든지 그런데 배울 때 보시면 무엇에 대해서 배우냐라는 게 있는데 배우는 거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냐가 있고 그 다음은 어떻게 배우냐가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 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왜에 대한 것이에요. 이 왜를 모르고 우리가 배운다고 하면 일단 재미없겠죠. 예, 재미있게 배워 나가려고 하면 왜 이런 거를 배우게 됐고 어디에 쓸모 있는 것인가? 음, 단순히 이거는 배워야 되는 과목이고 뭐 좋은 과목이고 뭐 필수고 중요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배우려는 이놈이 어, 전체 우리 배우려는 뭐 의료정보학이라든지 이 안에 어디에 들어와 있는가 이거를 좀 알고 배울 때 좀 더 쓸모가 있다고 생각될 거예요. 그래서 Y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글씨가 뭐가 잔뜩 있네요. 네, 아, 겁먹으실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용이지 여기 적혀 있는 글씨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뭐냐? 프로그램이라는 거.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여기 적혀 있는 거 뭐 적어놨으니까 열심히 볼게요. 자,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데 인스트럭션이라는 건 명령어예요. 컴퓨터한테 이러이러한 걸 실행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행하는 명령어들이 모여 있는 것인데 그 명령어라는 게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어떤 작업을 위해서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를 모아놓은 일련의 명령어를 모아놓은 것이라는 거죠. 뭐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 같아요. 조금 더 뒤에 볼게요. 참고로 여기 나온 거는 위키피디아에 적혀 있는 글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고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쓴다라고 되어 있네요.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뭐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의 뭐 소스 코드라고 하는데 그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라든지 어셈블러라든지 인터프리터 이런 걸로 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뭐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근데 그 저 위에만 보면 명령어들 모여 있는 그것만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게 만들어질 때 이게 이제 어떤 소스 코드라든지 그걸로 만든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참조한 무슨 데이터가 될지 아니면 이거로 만들어 놓은 뭐 파일을 묶어서 어떤 뭐 A 프로그램과 B 프로그램이 있고 얘네 둘이 연결이 되고 뭐 뒤에 데이터를 무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복잡하게 뭐 잔뜩 있는데 이 모여 있는 것들을 어,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요. 이 소프트웨어는 종류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이게 뭐 응용 시스템이라고 하죠.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고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뭐 서버라든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만지려는 놈보다 그 앞에 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시스템이란 용어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데요. 보면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도 자기가 만든 거를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하드웨어 만드는 사람도 그거를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그 솔루션 상용으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를 솔루션이라고 많이 하죠. 그 솔루션도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뭐 솔루션을 쓴 시스템도 시스템이라고 다 시스템이라고 해요. 예, 흔히 쓰는 말이라서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 뭐 그렇게 씁니다. 참고로 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거냐에 대한 부분을 알고리즘이라고 부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앞에 어셈블러하고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좀 중요한 얘기 같아서 조금 적어봤어요. 자, 여기 어셈블러가 있고요. 컴파일러가 있고 인터프리터가 있는데 어셈블러라는 말은 사실 시험 볼 때는 쓸모 있을지 모르지만 들을 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들을 만한 거는 컴파일러랑 인터프리터 정도예요. 실행되는 방식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사실상 살아남아 있는 건 두 개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할 거예요. 어셈블러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그 컴퓨터에서 직접 실행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직접 실행하는 거는 맞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컴퓨터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바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컴퓨터처럼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 뭐 컴퓨터를 만드는 컴퓨터의 아버지라든지 뭐 옛날 사람들 있죠. 뭐 앨런 튜링이라든가 천재로 불리워진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직접 구사했다고 해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언어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는 실행이 굉장히 빨라요. 실행이 굉장히 빠른 대신에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매우 빠르게 실행하려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못한다. 간단하죠.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할 수 있으려면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가 만든 용어는 적어도 사람이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어요. 읽은 걸 이해하냐 마냐는 여러분이 제대로 배웠냐 아니냐랑 관계가 있겠죠. 어쨌거나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를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주는 게 여기 있는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예요. 컴파일러 방식은 실행하기 전에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컴퓨터한테 주고 그거를 컴퓨터가 먼저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서 여기 있는 말이 이거구나 전부 다 해석이 끝나면 해석 끝난 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요. 사실은 뭐 이 안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번에 만드는 게 있고 중간 형태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걸 실행할 때 컴퓨터가 실행한 형태로 한 번 더 보는 게 있는데 여기까지는 프로그래밍의 영역을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만드는 사람들 소관이죠. 만들어 보니까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언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런 방식이 필요하더라라는 건데 네, 그냥 넘어가시죠. 실행 속도는 이건 빠름이건 매우 빠름이잖아요. 근데 사실 언어들 중에 보면 매우 빠른 언어들이 있어요. 어떤 언어를 썼냐에 좀 더 관계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위에 걸 보시기보다는 이 두 가지의 비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파일러로 된 거는 실행 속도가 빠른데 실행 속도가 빠른 이유는 뭐냐? 실행하는데 문제가 될 만한 것들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거를 미리미리 다 갖다가 그걸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엮어 놓는 거예요. 엮어 놨기 때문에
실행할 때는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죠. 미리 작업, 사실 그러니까 미리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난이도는 뭐 보통이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근데 인터프리터로 만든 경우, 인터프리터로 만들었을 때는 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여러 줄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 프로그램 첫 번째 줄을 인터프리터가 갖고 가서 실행을 합니다. 두 번째 줄을 인터프리터가 실행합니다. 세 번째 줄을 실행합니다. 네 번째 줄을 실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프리터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내가 개발을 해놓은 거를 컴퓨터가 전부 다 읽지 않아요. 심지어 실행하다 보면 뒤에 배울 건데 항상 순차적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실행하기에 따라서 순서대로 가다가 중간에 건너뛰거나 있던 부분을 반복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컴퓨터가 이 부분을 다시 읽어요. 빠를 수가 없겠죠. 대신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끝까지 다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다 할 줄 몰라도 하는 데까지 만들어 놓고 실행하고 좀 더 실행하고 에러 나면 거기부터 다시 만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네, 난이도가 보이지 않지만 난이도는 보통입니다. 똑같아요. 그거나 그거나입니다. 왜 컴파일러로 하는 것보다 쉽다고 얘기하면서 난이도는 비슷하다고 하냐? 글쎄, 컴파일러가 아무래도 컴파일할 때 에러가 나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그거나 비슷해요. 그리고 실행하는 중간에 에러가 나는 게 잘 되는 줄 알고 프로그램이 나가다가 중간에 에러가 나버리기 때문에 만든 사람 입장에 꼭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학생인 여러분 입장에는 컴파일러로 되어 있는 것보다 인터프리터로 되어 있는 게 100% 쉽습니다. 왜? 컴파일러로 되어 있는 거는 실행 한번 해보려고 하면 그때마다 에러가 나요. 실행 아직 되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머리 아픈 게 많기 때문에 컴파일러보단 인터프리터가 조금 해보는 데는 낫다. 네, 프로그램이 뭐냐를 앞에서 얘기했죠. 네, 그러면 프로그래밍은 뭐냐? 또 뭐 글씨가 잔뜩 있습니다. 네, 역시 겁내실 거 없고요. 자, 보시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디자인한다는 건 설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만들 것인가 생각하고 실제 실행될 수 있는 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 포함되는 게 뭐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알고리즘을 만든다든지 뭐 알고리즘이 잘 맞는지 확인해 본다든지 아니면 뭐 자원을 얼마큼 쓴다든지 어쩌고 저쩌고 좀 뭐가 많아요. 예. 저기 많은 거를 사실은 옛날에 프로그래밍 하시던 분들은 전부 다 했어요. 요즘 저거를 전부 다 하지는 않아요. 저 중에 필요한 거 몇 개를 하면 다른 프로그램들이 내가 필요한 거 이외의 것들은 많이 해줍니다. 뭐 좋게 얘기하면 좋은 세상인 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글쎄 그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휴대폰을 사면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내가 재작년에 산 거랑 5년 전에 산 거랑 10년 전에 산 거랑 샀을 때 당시의 느낌은 똑같아. 조금 빨라진 것 같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야. 왜 그래요? 그런 거 해주려고 프로그램이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 좀 더 노력해서 가볍고 잘 돌아가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건데 네, 이제 개발해보면 그런 생각 안 드실 거예요. 이게 편한 게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하는 목적은 뭐냐? 목적은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을 때 잘 될 수 있는지 그 절차를 찾아내서 오토메이트, 좋은 얘기 있죠? 자동화 한다는 거죠. 자동화. 직장 다니다 보면 그 원래 개발자나 하여튼 IT 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래밍 하는 게 일이죠. 물론 IT 하는 사람 중에 프로그래밍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많지만 기본적으로 IT 하는 사람은 내가 프로그래밍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래밍을 배웁니다. 근데 일하다 보면 IT는 하지만 개발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의외로 IT 안 하던 사람인데 나도 배우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어, 해달라는데 안 해주니까 IT에서 자꾸 비싸게 구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 하려고 그러겠어요? 여기 있잖아, 자동화. 아니, 좀 자동화해서 좀 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뭐 내가 맨날 똑같은 거 하는데 컴퓨터가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런 건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개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유는 뭔가 자동화했으면 해서 하는 거고요. 어쩌면 자동화하는 거는 우리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숙명과도 같고 내가 있어야 되는 존재의 이유와도 같은 것이죠. 네. 근데 여기 보면 뭐 주어진 문제를 푸는 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려면 엑스퍼티즈가 전문성이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사용되는 업무 영역이에요. 제가 병원 시스템 프로그램을 병원 시스템 프로젝트를 볼 일이 있어서 좀 보긴 봤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개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많은 시스템을 잘 다룰 수 있지만 병원 시스템 자체를 제가 오랫동안 개발해 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병원 시스템을 오래 개발해 왔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의사가 있고 뭐 간호사가 있고 뭐 원무과가 있고 뭐 오퍼레이션 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고 그 업무가 어떻게 굴러가냐가 중요하지 내가 개발 언어를 얼만큼 잘 쓰고 서버가 어떤 서버가 있고 보안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얘기한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의 도메인, 여기 얘기한 도메인이 실제 그게 일어나는 업무 영역입니다. 보험 시스템을 만들려면 보험을 잘 알아야 되고 의료 시스템을 만들려면 의료를 잘 알아야 되고 증권 시스템을 만들려면 증권을 잘 알아야 되고 제조 시스템을 잘 만들려면 제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쪽을 잘 알았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과의 업무 그 언어가 통하는 언어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특화되어 있는 데 거를 배우면 다른 업무할 거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IT 지식으로서 다른 데 접근할 수 있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배운 업무 영역의 도메인 난리지를 가지고서 접근할 수 있다. 큰 경쟁력이 됩니다. 뒤에는 뭐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IT 영역에서 필요한 게 있고 개발 영역에서 필요한 게 있고 그 뭐 같은 걸 수 있죠. 그리고 업무 쪽 영역이 있고 두 가지 공을 항상 꼭 가져가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래요. 자, 결국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거는 그냥 소위 뭐 짠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개발한다는 것도 뭐 개발자로서 하는 게 있는 거고요. 코딩한다고 합니다. 코딩이란 말은 개발하시는 분들 좋아하지는 않아요. 코딩은 생각할 거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거를 타이핑해서 돌아가는 코드 만드는 거를 뜻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 있는 것도 간단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자라고 하면 그 앞에 것까지 전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발한다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무엇을 만드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엇을 만들 건데? 라는 게 먼저 그러니까 목적을 정의하는 거죠.
목적을 잘 정의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 뭐 접근을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잘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게, 아, 집에서 학교에 오려면 어떻게 와야 되지? 집에서 학교에 오려면 뭐 잘 오면 되겠지. 이런 정도는 안 되겠고. 대중교통이냐, 차 타고 올 거냐.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얘기하는 어떻게 풀어갈 거냐는 거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면 집에서는 집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간다. 버스 정류장에서 뭐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간다. 또는 뭐 KTX를 타러 간다. KTX를 타고 어디까지 이동한다. 거기서 중간 어디서 밥을 먹는다.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많이 쪼개져 있는 거. 구체적인 단계까지 많이 내려갈수록 개발하기가 쉽고요. 근데 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하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다 건너뛰고 바로 풀이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풀이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원론 지워버리죠.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학교 올 때 길을 알면 당연히 가겠지만 길 모르면 못 가나요? 못 가는 거 아니죠. 분명히 갈 수 있어요. 그냥 집에서 나와. 가.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가다가 아닌 것 같아? 어떡하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 집에서 다시 가봐. 반복하면 언젠가 도달하겠죠. 좋은 방법은 아니죠. 구체적으로 나오고 나면 그 다음 풀이를 한다는 게 아까 이렇게 하기로 생각했었는데 생각한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코드를 가지고 와서 코드를 짜보고 돌려보고 진짜로 그렇게 돌아가나? 앞부분에서 더 잘 만들어졌다고 하면 뒷부분에서도 그거에 따라서 잘 굴러갈 겁니다. 근데 이 앞에서 100%를 할 수는 없어요. 많이 하면 한 7, 80%. 뒤에서 하는 게 1에서 한 20%? 네. 80에다가 20 더하면 되는데 80에 10 더하거나 70에 20 더해도 모자라죠? 네, 이게 다는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풀어서 해봅니다. 해봤더니 되나? 된다. 우와, 왜 되지? 된다. 그럼 완성된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할 건지가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안 되겠죠. 어디가 문제인가 찾고 다시 하고 또 되나? 안 되네. 어디가 문제지? 풀고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네, 빙글빙글 돌다 보면 이거 어렵다. 나한테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배워야 되는 거죠.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잘 배워야 되냐? 어떤 식으로 풀어갈 거냐? 풀어가는 방법을 잘 배우면 풀이할 때 적은 시간을 들이고서 쉽게 풀 수 있고요. 어떻게 풀어갈 건지를 제대로 안 배우고서 무작정하고 붙다 보면 되나 안 되나만 맨날 따지다가 말거나 완성됐다고 내놨는데 다른 사람이 해보니까 안 돌아가거나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욕먹는 개발자가 되는 거죠. 뭐 개발자가 못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사실 어떻게 풀어갈 거냐에 그 일정 부분은 이번 과정을 통해서 배우실 거예요. 프로그래밍에서 되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사실 몇 개 안 되는 거 가지고서 잘 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걸 내가 다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이 집에서 학교까지 온다. KTX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지 버스를 만드나요? 뭐 하다못해 자전거를 타고 간다. 자전거를 만드나요? 만들지 않잖아요. 있는 거 쓰잖아요. 있는 거를 어떻게 쓸 거냐 인 건데 있는 거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뭐 중간에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든지 반복을 어떻게 할 거냐든지 그런 것들이 프로그래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프로그래밍 계속 볼게요. 네, 역시 글씨가 잔뜩 있네요. 프로그래밍에 관련되어 있는 게 여기 테스팅이 있는데요. 테스팅이라는 게 뭐 우리는 그냥 보통 얘기하는 테스트인 거예요.
디버깅, 많이들 겁내는 게 디버깅이죠. 실행해보니까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 그럴 때 고치는 거를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마치 숨어있는 벌레를 잡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겠죠. 소스 코드 메인테넌스, 뭐 유지 보수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메인테넌스를 한다는 거는 뭐 세상이 바뀜에 따라서 코드도 바뀌는 이런 개념인 건데, 사용자가 원래 만들 땐 적었는데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새로운 기능을 요청을 한다거나, 성능이 떨어져서 뭔가 바꿔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원래 좀 여름이라 푸르른 색감으로 해놨는데 가을이 다가오니까 뭐 갈색으로 바꾸자든지 조금씩 바꾸는 거, 그런 것들을 메인테넌스라고 합니다. 아니면 implementation of build system, 이거는 뭐 아직 별로 와닿지 않는 말일 수 있는데, 소스 코드를 만든다고 그게 바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가 운영 환경이라고 해요. 운영 환경, 프로덕션 환경이라고 뭐 영어 하는 사람들 부르는데, 프로덕션 환경에서 제대로 잘 굴러가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개발한 거가 글로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빌드라는 말은 보통 컴파일하는 데서 쓰는데, 그 컴파일에서 소스 코드가 컴파일돼서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전달되는 과정, 사람 손으로 하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그런 것들도 프로그램 많이 씁니다. 그런 것들을 뭐 만들어 붙여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 디라이브드 아티팩트라고 돼 있는 게 만들고 나온 결과가 소스도 있지만 뭐 소스를 실제 실행할 수 있게 만든 실행 파일이라든지, 환경을 잡는 환경 설정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꼭 필요한 뭐 데이터라든지 뭐 사전이라든지, 돌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제품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뭐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적혀 있는, 잔뜩 있는 얘네들은 처음에 개발 시작할 때는 야, 이게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말로 들으니까 저렇지 실제 하다 보면 결국은 저거 다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것들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이라고 안 부르고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다. 소프트웨어 개발? 그래서 보통 프로그래머 말고 이제 개발자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좀 더 큰 프로세스를 말하는 거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그래서 뭐 그거에 관련돼 있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다. 뒤는 그냥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앞에 얘기한 그 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하자고 하면, 어, 이제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 거를 개발 방법론이라고 불러요. 이제 아까는 프로그래밍이었는데 소프트웨어로 좀 더 왔잖아요. 개발 방법론, 아마 들을 일이 많이 있을 건데 그 용어가 좀 생소하죠. 방법론이라는 거. 뭐 영어로는 뭐 메소돌로지라고 하는데, 메소돌로지라고 한다고 해서 뭐 더 와닿는 건 또 아니죠. 그냥 방법론이라는 게 대체 뭐야? 이런 거예요. 음, 잘 모르는 새로운 일이 있을 때 그 새로운 일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느냐는 접근법이 되는 겁니다. 그 접근법을 방법론이라고 불러요. 어디 보면 뭐 이건 70년대 방법, 아이고, 70년대 방법, 객체지향 방법은 뭐 그 사이에 뭐 또 뭐 껴있어요. 뭐 90년대 방법, 뭐 이건 뭐 현재 많이 쓰는 그런데, 글쎄 뭐 모르겠어요. 언제라는 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보통 개발 방법론으로 많이 쓰는 거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다는 걸 뽑아가는 게 이제 분석이 되는 거고요. 요구 분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분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구 분석이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야 될 것인가, 이 목표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있는 현황에 대해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뭐 사용자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들 분석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네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좀 알아놔야 되는 거는 requirement, 이제 요구사항인 건데 이것도 좀 잘못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요구사항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청국장이 먹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청국장 먹고 싶은 게 요구사항이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간 집이 삼겹살집이란 말이에요. 삼겹살집에서 청국장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죠. 요구했다고 요구사항이 아닌 거예요. 요구하는 것도 뭐 영어로 보면 request도 있고 뭐 demand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require라는 거는 그 요청한 사람의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요구사항은 시스템에 갖춰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 그러니까 삼겹살집에서 제가 청국장을 먹고 싶다고 했으면 주인분께서 갖고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 뭐 제가 엄청 단골이면 구해서라도 끓여드리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된장찌개를 드리면 어떨까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정하게 네,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이 시스템이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를 뽑는 게 분석인 과정인 거고요. 그거를 그럼 어떻게 만들지, 뭐 거기에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고 서버가 어떻게 되고 속에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고 뭐 화면이 어떻게 나오고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이런 것들 만드는 게 설계 과정이에요. 구현이 실제로 설계한 거에 따라서 코드로 만드는 거, 소위들 말하는 아까 앞에 말한 코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테스팅이라는데 그냥 테스트라고 보통 불러요. 테스트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제 결과 나온 걸 배포하는 단계입니다. 분석이 끝나야 설계를 하고, 설계 끝나야 구현을 하고, 구현 끝나야 시험을 하고, 이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과거 이런 방법을 썼었는데 좀 지나 보니까 고급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식당이었다 그러면 뭐 서빙하는 사람, 뭐 서빙, 아니면 뭐 객체, 요리를 만드는 사람, 요리 만드는 사람에 대한 게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식당 있을 것이고, 뭐 식탁이 있고, 뭐 계산대가 있고, 뭐 손님이 있고, 여러 가지 객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각각의 것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만드는 게 낫더라라는 거예요. 저 배울 때는 객체지향이 한참 막 뜨기 시작할 때였고, 뭐든지 객체지향으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했었어요. 네, 한 걸음 물러서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사정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잘 배우면 되겠지만, 영어를 좀 배우다 보면, 그들이 얘기하는 방식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우리는 큰 덩어리에 뭔가 하나가 있고, 거기서부터 이것저것 파생되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해서, 외국식 방법, 특히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워낙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를 존중하고 각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각자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객체지향, 언어도 그렇고 객체지향도 잘 맞는데 우리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만들어놔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 애자일 방법론이 있는데요. 여기 애자일 방법론이라는 거는 뭐 소위 이제 핫한 방법인 건데요. 애자일 방법은 말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얼핏 듣기에 이런 식으로 들리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만들어 놓고 조금씩 고쳐가는 거다. 어쩌면 한국식 방법 빨리빨리 급할 때 일단 만들어 놓고 조금씩 바꿔가는 게 맞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려면 요건 이제 소단위예요. 소단위로 조금씩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설계를 하고 만들어서 시험한 다음에 해놓고서 그걸 가지고서 새로운 요건이 있는지 해봤더니 그거에다 뭐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 그럼 그걸 또 집어넣고 해서 또 만들고 여러 바퀴 순환이 되는 건데 순환이 제대로 되려면 하나하나를 잘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하나 대충 만들고 순환이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애자일 방법론은 좋은 방법론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고 하면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들리는 거는 뭐 이게 핫하고 좋은 것처럼 많이 들리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는 결국은 구조적인 방법을 좀 알았을 때 애자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론에 대한 거는 이것만으로도 수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건 좀 재미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좀 진행하다가 시간이 좀 되고 뭐 좀 다른 방향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만한 시점이 되면 그 시점이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면 그때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 했었는데 그러면 프로그래밍 배우면 우리는 배우려고 있는 거니까요. 뭐가 좋냐? 잠깐 얘기해 볼게요. 똑같은 질문이 두 개 있는데 위에 거는 전공하시는 분들, 아래 거는 보통 사람. 뭐 여러분은 반쯤은 전공하시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보통 사람 관점에서 적어봤어요.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뭐가 좋을까? 전공자에게 묻는다면 글쎄요. 이런 거겠죠. 네, 재밌으니까. 뭐 신기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해볼 수 있고, 뭐 좋은 것들 많이 얘기할 건데요. 음, 사실 전공자라고 해서 다 저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 잘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전공 아닌 분들도 많아요. 전공을 한다는 게 꼭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저렇게 원래부터 재밌다. 꼭 그런 사람이 있죠. 뭐 수학 봐도 난 수학이 제일 쉬운데 그런 얘기 빼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떤 게 좋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좀 귀찮은 작업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인데 맨날 한다. 음, 제가 추천드리는 일할 때 단순 작업을 없애주는 가장 좋은 툴. 네, 저는 엑셀을 추천드립니다. 네, 엑셀 꽤 좋아요. 굉장히 많은 기능이 되고 쉽고 편리하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전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좀 많이 하려고 하면 이거는 엑셀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막상 프로그래밍 해보면 별게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누가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쓸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단순 반복되는 거. 1년에 한 번 하는 어려운 일 있죠? 그런 거는 남이 만들어 놓고 선배가 하고 있는 게 있는 다음이 아니면 프로그래밍 배운 걸로 써먹기에는 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이는 시간보다 길어요. 하지만 단순 반복 작업. 단순 반복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거를 적용을 하시면 내가 고민하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줄여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의료정보 시스템을 여러분 쓰신다고 하면 IT 담당자나 뭐 업체 쪽에다가 요청할 일이 있을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 제가 IT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보니까 사실 조금만 잘 요청하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조금만 전달이 잘 되면 쉬웠을 것을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런 뜻인지 모르고 시간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프로그래밍을 좀 해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구나. 여기서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거는
의외로 IT 담당자들이 쉽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좀 큰 얘기인데요. 아예 이쪽 길로 나서실 수 있어요. 이거 해보니까 나름 할만하다. 물론 할만하지 않은 사람이 직업을 하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글쎄요. 주변에 본 분들 보면, 이거 했더니 이거 나도 하겠는데? 재밌겠는데?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해보니까 해볼만 해서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어, 의외로 보면 개발자들이 옛날에는 3D 직업이라고 했었어요. 더 옛날에는 굉장히 대단한 직업처럼 생각이 되다가 어느 시점부터가 되니까 IT 하는 일이 어렵다. 안 좋은 얘기들 많이 있고 했는데 뭐 언제든지 또 바뀔 수는 있지만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글쎄요, 뭐 IT 하시는 분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한 사이클 돌았어요. 신입으로 들어왔다가 부민 시대에 신입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뭐 은퇴하는 근처까지 가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음, 어떤 분이 잘하고 어떤 분이 못하고의 차이도 좀 많이 나고요. 방향만 잘 잡았다고 하면 일할 때는 진짜 무궁무진해요. 어, 전에는 사실 사람이 좀 몰려서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나. 재미있는 사람들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은 어, 진짜 뭐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난 좀 할 만한데 하시는 분은 굉장히 좋은 직업이 될 수 있어요. 어,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요즘 인공지능이 점점 직업을 없앤다고 하죠. 어, 그러면 개발도 언젠가는 기계가 다 하게 되지 않겠냐. 사실 요즘 그 인터넷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 광고가 나오는데 저는 코딩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좀 다니다 보면 이 구글 광고 나오는 게 코딩 광고를 저한테 해요. 이런 툴을 쓰면 좋다. 이 코딩 스쿨이 있는데 이렇다. 이런 광고를 저한테 합니다. 근데 보면 어, 전에는 다 알아야지 할 수 있고 책 봐가면서 하고 그랬는데 요즘 인터넷 검색하면서 하는데 좋은 툴은 제가 좀 명령을 입력하다 보면 중간에 얘가 자동으로 진행을 해줘요. 근데 AI로 개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이 짜는 코드가 있으면 여기 이러이러한 거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코드를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와,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가끔 질문을 받아요. 인공지능 하는 시대에 개발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맞냐? 없어지는 직업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공지능이 도입됨으로써, 뭐, IT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직업이 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도입됨으로써 없어지는 일은 분명히 있어요. 어, 지금은 요리사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제 생각에 요리를 한다고 하면, 요리하는 사람 중에서는, 어, 요리하면 사실 불 조절이 생명이잖아요. 불 조절인데 나무를 뭐 소나무를 썼냐, 뭐 오동나무를 썼냐, 무슨 나무를 썼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 말린 거냐에 따라서 화력 조절이 달랐을 것이고 불을 어떻게 붙여서 언제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온도를 맞출 수가 있고 그렇게 나온 요리가 맛있다라는 비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온도를 어떻게 맞추냐는 것 자체가 큰 노하우가 되고 그 어떤 나무를 잘 쓰는 것도 요리사의 큰 그 노하우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지금은 온도 어떻게 맞추나요? 오븐에서 맞춰 놓으면 그냥 그 온도가 되죠. 옛날에는 어쩌면 나무 하는 사람부터 불 때는 아궁이 만지는 사람까지 다 요리사였을 건데 그 사람들은 다 없어졌죠. 지금은 뭐만 남았어요? 요 재료로 무슨 요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남았죠. 개발하는 것도 똑같아요.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업무에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거를 내가 방향을 잡고 뭐 데이터를 모으고 조금 준비하면 그 나머지는 옛날에 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던 귀찮은 일들, 신경 써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툴이 해주거나 뭐 기계가 해주거나 AI가 해주거나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어려운 부분은 줄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어쩌면 개발자까지 될 수 있냐 아니냐에는 글쎄요, 여러분을 내가 개발 직업을 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제가 얼만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아, 나는 개발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제가 도움을 드리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도록 뭐 잘 이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토의 하나 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음, 글을 달아주세요. 그것들 보고 뭐 다른 분들 글, 뭐 저도 한번 보고 제가 달 수 있는 것들은 달아볼게요. 어, 일단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은 이유, 뭐 배워야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음, 나는 배운다면 이런 이유로 배워봤으면 좋겠어. 이런 게 될 것 같아. 그 중에는 쉽게 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간단치 않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걸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겠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두 번째는 프로그래밍 과목, 제가 하는 이 과목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거가 좀 기대된다.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 그런 거를 달아주시면 음, 뭐, 네. 제가 먼저 좀 진행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 좀 맞춰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프로그래밍을 배우려고 보니까 이러이런 걱정된다.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나 아니면 선배들 하시는 말씀, 동료들이 뭐 친구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야 프로그래밍 하면 이렇대 저렇대 뭐 걱정스럽게 만드는 많은 얘기들이 있겠죠. 나는 이런 것들이 좀 걱정돼.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아. 뭐 이런 거 잘 안 될 것 같아. 뭐 걱정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네, 토의로 같이 올려주세요. 그런 것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강의 그 계획서에 뭐뭐뭐 하겠다는 게 들어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 또 그거 안에서 혹시 이런 걸 하나요? 아니면 그거 이외에 혹시 이런 걸 하나요? 궁금해 하시는 거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같이 토의를 해보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을 것이고 친구들이 올린 다른 사람의 의견 이런 거 봤을 때 이건 이렇지 않을까요? 저렇게 저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끼리 뭐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은 이유 이런 거 잘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배우냐 좀 얘기해 보시면 저도 참고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래밍을 잘 하려고 하면 어, 앞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음, 고객이 갖고 있는 뭐 요청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현행 시스템이 어떤 걸로 되어 있다거나 화면을 어떻게 구성한다거나 뭐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가져간다거나 이거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무엇을 사용하냐랑 별로 관계가 없어요. 물론 전혀 관계 없진 않지만 상당히 관계 없습니다. 시스템을 잘 만들려고 하면 어, 이렇게 주변을 잘 이해하는 게 크지 어떤 언어를 쓰냐는 거는 사실은 일종의 옵션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무엇을 쓰냐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기도 하고 음, 배우려고 하면 나는 어떤 언어에 관심이 있고 어떤 언어를 배울 것이냐라는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자, 프로그래밍 언어 선택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을 개발할 거냐? 개발하려는 게, 뭐, 사용이 많이 되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가 개발하려는 게 뭐, 어, 굉장히 성능이 높은 거를 개발해야 된다거나, 성능이 높다는 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처리를 많이 한다거나, 뭐, 그럴 때 사용하는 언어 다르고, 그리고, 시스템 간에 뭔가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뭐, 애플 거를 만든다든지 어떤 시스템을 올릴 거냐든지 뭐 이런 거랑 관계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용이 많이 되냐? 네. 많이 사용되는 언어를 쓰면 아무래도 샘플이라든지 비슷한 걸 좀 찾기가 쉬운 거고요. 남들 사용하지 않는
너무 새로 나온 용어라든가 아니면 너무 특수목적 용어라든가 아니면 너무 옛날 거라든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면 정보를 얻기가 좀 어렵겠죠. 필요한 요건이 문자열 처리 쪽을 많이 한다거나 뭐 숫자 처리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미지 처리를 많이 한다거나 뭐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좀 나은 언어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성능도 이쪽 언어는 성능이 높지는 않다, 성능이 괜찮다, 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발 생산성은 많이 못 들으신 얘기일 수 있는데 개발 생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코드가 얼마나 빨리 나오냐는 거예요. 빨리라는 게 그 앞에 얘기했었던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지가 다 나왔고 어떤 식으로 할지가 다 정해진 상태에서 그러면은 그거를 코드로 실제로 바꿀 때 어떤 언어는 A부터 Z까지 다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많이 얘기 나오는 C 같은 게 그래요. C 언어는 장점이 많이 있는데 그 대신에 이게 개발하려면 웬만한 걸 내가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뭐 남이 한 거 갖다 쓰면 되지 않냐? 남이 한 걸 갖다 쓰기 시작하면 C를 쓸 이유가 좀 없어져요. 예, 그런 게 있고요. 개발 생산성상으로는 이 언어는 개발이 굉장히 빠르다.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파이썬도 그 중에 하나인데 뭐 뒤에 잠깐 나오겠지만 뭐 델파이 같은 것도 생산성이 굉장히 좋다. 알고 나서 개발할 때 금방 개발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생산성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할 수 있죠. 기존 개발 언어는 시스템이 내가 쓰는 시스템 이거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기존에 어떤 언어로 되어 있었냐. 웬만하면 기존에 있는 다른 시스템들이랑 비슷한 언어를 쓰면 코드를 일부 갖다 쓰거나 코드를 좀 해석해 본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 거고요. 다른 종류의 언어를 쓴다고 해도 중간에 잘 연결만 시켜주면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환경이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업그레이드를 할 때 언어가 다 똑같으면 좀 쉽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여러 종류가 있으면 뭐 호환되는 게 뭐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커뮤니티 얘기랑 정보 핵 등 같은 얘기고 많이 사용되냐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게 그 책자가 잘 되어 있는 언어가 있어요. 오래된 언어들은 책자가 잘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요새 나온 것들이나 하여튼 요새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 아무래도 많이 사용되니까 커뮤니티가 있다기보다는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많이 사용될 수도 있죠. 내가 이러이러한 거 했는데 이거 어떤 거 같냐 라고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막 댓글 달고 거기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오픈소스 쓰는 쪽에서 활용하는 쪽이나 그런 데서는 커뮤니티 베이스로 굉장히 많이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GitHub라든지 뭐 이런 데들 쓰는 것들은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럼 정보가 획득하기 좋고요. 근데 뭐 커뮤니티가 없더라도 인터넷 검색하면 엄청난 자료들이 나오는 게 있고 상대적으로 잘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커뮤니티 베이스로 많이 나오는 거, 인터넷 베이스로 많이 나오는 게 조금 다른데 그건 뭐 부딪혀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성은 뒤에서 언어 나올 때 좀 더 볼 건데요. 뭐 앞에 얘기한 컴파일러냐, 뭐 인터프리터냐 이런 거에도 영향을 좀 받고요. 그리고 뭐 성능에 영향을 받냐, 아니면 뭐 개발할 때 뭐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되냐, 뭐 이런 것들 언어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네, 얼굴만 계속 안 보고 하는 게 좀 지루할 것 같아서 또 넣어봤어요. 자, 프로그래밍 랭귀지 무엇을 고를 것이냐 있는데 어쨌든 많이 쓰는 게 좋으니까 많이 쓰겠죠. 그리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는 사용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이거는 그 검색, 그러니까 이 언어들을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순위를 본 건데요. 요게 2020년 기준으로 순위를 한번 뽑아 본 겁니다.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게 C네요. C 언어가 2019년에는 2등이었는데 1등으로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자바, 파이썬, C++, 뭐 C++이라고 그냥 하죠. C++, C샵. C가 3개나 있어요. 5등까지 중에. 근데 뭐 C++는 약간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고 C는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사용하는 용도가 C는 이제 약간 구조적 프로그래밍, C샵은 약간 자바 비슷하게 생긴 놈이고요. 비주얼 베이직은 그림부터 그려놓고 이제 붙이는 뭐 이벤트 드리븐 언어라고 하고, 자바스크립트는 글쎄 개발자들 하는 농담 있어요. HTML은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아니다. 근데 HTML도 프로그래밍 언어 뭐 아니라고 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 HTML 자체가 동작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들어있는 자바스크립트가 동작을 하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물론 뭐 요즘은 자바스크립트를 그 웹페이지에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전보다는 용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R 같은 거는 통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네, 20등에서 8등으로 확 올라왔죠. 네, 요즘 인공지능 쪽에서 핫하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 R이 올라와 있고요. PHP는 사실 옛날 언어입니다. 한참 됐어요. 한참 됐는데 그래도 아직 상당히 유지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막 버려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잘 쓰면 꽤 괜찮다. 뭐 이런 거고요. 어쩌고저쩌고 뒤에 가는데 비율 보면 여기 16%, 15%, 9%, 1%죠. 여기부터. 네, 10등만 넘어가도 벌써 뭐 1%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들 그래도 꽤 쓸모 있는 놈들이에요. 뭐 좀 따져 볼 만한 거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 이거, 이거. 이거는 뭐 비슷한 거니까 비슷하다고 볼게요. 비주얼 베이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넣어봅시다. 자바스크립트, 뭐 웹 프로그램 빼고 볼 수 없죠. R은 뭐 약간 핫할 수는 있습니다. SQL, 이건 중요해요. 이건 중요합니다. 왜? SQL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언어인데요. C를 써도 SQL 알아야 되고요. 자바 써도 SQL 알아야 되고, 파이썬 써도 SQL 알아야 되고, 비주얼 베이직 써도 SQL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쓸 수 없어요. 고 뭐 좋다고 합니다. 어셈블리. 앞에 잠깐 나왔었죠? 기계가 알아듣는 말. 사실 기계가 알아듣는 말에 거의 1대1 대응하는 우리가 읽을 수는 있어요. 읽을 수는 있습니다. 해석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네. 펄, 매트랩은 수학하는 사람들 쓰는 거고, 루비는 약간 뜨는 편인 것 같은데 요즘 또 지나 보네요. 스크래치 처음 배우는 분들, 네, 어린이들 용어처럼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좀 잘 된다죠. 그냥 그런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위 좀 더 볼게요. 네, 여기 보면 이 변동사항인데 변동폭 보면 그쵸? 이 전통적인 강세 뭡니까? 자바입니다. 자바. 우리나라에서는 예, 자바 모르면 간첩이에요 거의. 네, 왜? 전자정부 때 정부에 있는 사이트들을 만들면서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많이 생각했고요. 그때 자바로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개발자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자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걸 한다고 했을 때 자바를 배워놓으면 당장 와서 좀 일해달라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에 C죠, C. C인데 옛날에는 C가 셌어요. 이거 2002년이잖아요. 엄청 옛날이죠? 네. C가 그때도 이미 자바가 올라와 있어요. 이전에는 C가 더 셌겠죠. 자바가 좀 약했고. 한참 내려오는 것 같고, 2018년에 완전 추락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왜? C가 좋은 쪽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파이썬 뭐 언어도 아니었죠. 뭐. 예,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사실 5%면 적은 언어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다가 지지부진하는 것 같다가 요즘 최근 와갖고 많이 올랐어요. 음, 여기 지금 티오베에서 뽑은 건데 이거 어디서 보냐에 따라 달라요. 개발자 선호도 보면 파이썬이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파이썬 선호도 굉장히 높아요. 왜 높냐? 이게 생산성이 되게 좋아요. 예, 금방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 뭐예요? 가장 큰 거. 가장 큰 거. 네. 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진영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언어 다 인공지능 됩니다. 근데 텐서플로우 구글에서 인공지능 만들 때 우리는 이런 걸 씁니다 라고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한다는 사람 중에 텐서플로우 안 쓰는 사람 있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배우는 사람 중에 텐서플로우 안 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파이썬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사실 보면 그 간단한 거 짤 때는 파이썬만큼 간단한 게 없어요. C나 자바는 좀 복잡한 거 짤 때는 많이 사용이 아직 되고 있어서 점유율상으로는 이렇지만 네, 그렇다. 그 다음 뭐 C++ 뭐 비주얼 베이직 이때는 굉장히 셌죠. 비주얼 베이직 셌는데 10%대니까 근데 많이 줄었고 C++ 이때는 야 이거만큼 좋은 게 없었는데 개발 툴도 그때는 강력했어요. 강력했는데 버튼 몇 개, 마우스 몇 개 클릭하면 뭐 만들어줘 대충 뭐 돌아가. 네. 근데 그 다음부터 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고쳐야 돼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쓰기 좋은 게 많이 살아남는 것 같고 최근에는 뭐 자바, C, 파이썬 요 정도가 좀 기억할 만한 것들이고요. 네, R은 제 얼굴에 지금 가려 있네요. 네, 먼저 PDF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냐에 대한 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의료 정보 시스템 수도 없이 많죠. 분류만 봐도 뭐 열 몇 가지 있는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병원이 운영되는데 사용하는 거 네, OCS 같은 게 있겠죠. 네, 진료 진료 기록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뭐 영상이 어떻게 가는 진료 기록이 이쪽인가요? 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진료 기록이 차트 쪽이죠. 기록에 대한 부분, 영상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어쨌든 옛날에 손으로 들고 다 뛰어다니던 것들이 요즘 많이 전산화되고 나니까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얘기하면 제 말 듣고서 뭔가 막 타이핑 하시죠. 몇 년 전만 해도 작은 병원 가면 다 그래도 손으로 차트 멋있게 써가지고 뭐 보내고 했었는데 아마 그거 받아 적는 분들도 고충이 많이 있었을 텐데 요즘 그런 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죠. 보면 이 대형 병원하고 중소병원, 의원, 중소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중소병원은 점점 대형 병원 쪽 따라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스템이라는 게 처음에 만들기 어렵고 시스템이 결국은 그 밑에 병원이 운영되는 프로세스가 있는 거거든요. 프로세스. 어떤 식으로 운영된다는 게 없으면 그 프로세스가 있을 때 시스템이 나오는 거고 뒤집어 얘기하면 이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한다는 거는 프로세스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원래 하고 있던 게 뭐 직장인처럼 의사분들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게 흔하지 않잖아요. 보통 자리를 잡으시면 그 자리 잡은 걸로 계속하고 뭐 병원이나 의원도 잡아 놓은 상태로 좀 많이 가다 보니까 프로세스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서 시스템 만들어진 걸 보통 운영은 해요. 하지만 언제든 시스템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점점 대형 병원에 만들어 놓은 OCS든 EMR이든 뭐 팩스든 이쪽으로 좀 따라갑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걸 점점 따라가는데요. 대형으로 만드는 데는 그래도 자바 많이 쓰고요. 과거에는 뭐 C 중에 뭐 프로C라고 있어요.
C들을 좀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자바가 어쨌든 개발자가 많고 하니까 자바로 만들어진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의료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던 초창기에 델파이라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델파이가 이게 파스칼 계열이에요. 파스칼 계열이고요. 파스칼 계열인데 파스칼에서 떨어져 나온 게 C에서 나온 게 자바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델파이랑 얘네는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게 좀 안 맞고 어쩌면 델파이랑 비슷한 거는 비주얼 베이직이 좀 비슷해요. 네. 하나하나가 못하는 거는 뭐 깊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다 안다고 해서 개발 잘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선택의 폭은 분명 넓을 수 있겠죠. 어쨌거나 델파이는 이런 거예요. 개발을 한 다음에 뒤에다가 껍데기를 붙이는 게 보통의 개발입니다. 끝에를 이제 UI,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속에 이제 코어 부분을 개발을 한 다음에 UI를 붙이는 게 보통인데 이 델파이나 비주얼 베이직 같은 거는 UI를 먼저 그려요. 이러이러한 걸 하겠다. 그림을 먼저 다 그려놓고 이 그림 그린 거에서 이걸 누르면 어떤 게 실행된다. 이거를 나중에 만듭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 그려놓고 나서 다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된다를 얘기하기 때문에 만들기 좋은 게 있어요. 구조적으로 만들기 좀 어려워요. 하지만 기능 개발하는 거 위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델파이가 나오면서 예쁘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약간 구립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식이에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직 병원 시스템 중엔 델파이로 만들어져 있는 게 뭐 의원급 시스템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얘기한 거는 뭐 자바나 C, 파이썬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의료 정보 시스템 기존에 있는 것들 많이 본다고 하면 델파이도 하나 봐둘 필요는 있을 수도 있다. 다양하게 다 하고 싶다면. 근데 뭐 나중에 배우셔도 비슷비슷합니다. 그게 그거고 특성이 있다 뿐이지. 그냥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해요. 자, 언어 얘기를 많이 봤으니까 과제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제 시간이 됐습니다. 네. 프로그래밍 언어 앞에 나온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볼 수는 없고요. 사실 네, 저는 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뭐 어셈블리어, 뭐 포트란, 코볼, 뭐 이런 아저씨들이나 알 법한 그런 것들도 배우고 했는데 요즘 필요한 거, 요즘 핫한 것들, 여러분들이 만져볼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앞에 나온 C 언어, C 언어에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C 들어가도 좋고 뭐 프로-C 의료 쪽에 좀 썼다는 프로-C라든가 C++를 포함하셔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C가 될 거고요. 뭐 요거는 좀 나올 수도 있고 넣지 않았으면 하는 거는 C#. C#에 대한 부분은 C의 일종이긴 하지만 이건 거의 자바예요. 그래서 얘는 포함하지 마시고 C에 대한 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바인데요. 자바 보면은 그냥 자바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JSP라든지 뭐 서블릿이라든지 얘네들도 다 자바에서 파생되어 있는 자바 안에 들어있는 자바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뭐 거기에 많이 쓰는 여기까지 가실 만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뭐 기본적으로는 자바 그리고 파이썬 파이썬은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최근 나와 있는 거는 버전 3가 되겠죠. 버전 3에 대한 걸 보면 될 것 같고요. 델파이. 델파이는 일단 파스칼인가요? 파스칼 계열인데 이제 델파이에 대한 것들 오브젝트 파스칼에서 나왔다고 하죠. 델파이에 대한 부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대한 거, 그리고 델파이랑 비슷한 이제 비주얼 베이직 있을 거예요. 네. 5가지 언어들을 비교하는데 일단 꼭 필요할 만한 거는 역사, 언제부터 쓰기 시작한 거냐, 그리고 족보가 있어요. 족보. 어떤 언어에서 파생되었다. 어, 족보 자체는 사용하는 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뒤져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건 이제 특징.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강점이 어디에 있다. 어떤 쪽에 많이 쓴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가급적이면 샘플 코드. 샘플 코드 뭐 만만한 거는 뭐 개발 쪽에 맨날 나오는 거 있어요. 세상 안녕? 거죠.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다. 뭐 이런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검색하면 뭐든지 나오는 세상이잖아요. 검색한 거에 보면 많은 얘기가 있을 텐데,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언어 몇 개 읽어보시면, 요거에서 뭘 뽑으면 되겠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것들 좀 넣어봤다라는 거를 소신껏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시간 남짓 좀 얘기 훑어봤는데요. 우리 그 프로그램이 뭐냐 갖고 먼저 얘기를 했었죠. 좀 정리를 해보면 어, 컴퓨터에게 어떤 작업을 수행시키기 위해서 적어놓은 명령어의 집합, 이게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는 음,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정하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주어져 있는 뭐 데이터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 갈지를 설계하고, 그 설계된 내용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꾸는 코딩 과정을 거쳐서 다 완성이 된 놈을 테스트를 해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뭐 완성인데, 그렇지 않으면 뭐 디버깅 해가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 라는 거고, 그 뒤에 있는 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그 결과물을 뭐 잘 보존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든지 배포하는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다 프로그래밍 또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의 과정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는 파이썬이나 뭐 전통적으로 강한 뭐 C라든지 자바라든지, 그리고 의료 정보 시스템에 종종 사용되는 뭐 델파이나 비주얼 베이직 뭐 이런 것들 사용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 한 학기를 어떤 걸로 프로그래밍을 좀 배울 것인가? 여기는 네, 보시다시피 파이썬을 가지고 이번 한 학기에 프로그래밍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니, 파이썬이 사용된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 왜 굳이 파이썬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을 좀 적어봤어요. 자, 첫 번째, 읽기 쉬운 편이에요. 어, C나 자바, 어, C나 자바 같은 경우는 문장의 형태가 중요하지 않고 괄호를 씁니다. 괄호를 쓰고 뭐 세미콜론으로 줄을 바꾸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심하게 나쁘게 막 이상하게 짜놔도 제대로 돌아가요. 특히 C 같은 거는 막 심하게 하면 한 줄에다가 줄줄줄 적어 놓기도 하고 좀 알아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작성할 때 이게 같은 줄에 있는 놈이 같은 단계고, 한 단계 밑에 들어가 있는 놈은 요 하나의 블럭이고 이제 요런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볼 때 여기까지가 덩어리고 여기부터는 뭐 같은 계열로 흘러가는 거구나 라는 걸 좀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차적 처리, 인터프리터. 앞에 나왔죠?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 컴파일러는 뭐다? 컴파일러는 실행하는 시점이 되기 전에 미리 컴파일을 합니다. 컴파일을 해서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미리 만들어 놔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를 때는 실행을 해보면 컴파일 하다 일어나고 컴파일 하다 일어나고 컴파일 하다 일어나고 실행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파일러를 쓸 때는 디버깅하는 방법부터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골치 아프잖아요. 예, 하나 하면 거기까지라도 좀 실행이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인터프리터로 되어 있는 게 접근하기는 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뭐 사실 좋은 툴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툴들이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거는 장점인지 단점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개발 많이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 무조건 장점입니다. 무조건 장점이에요. 문자열 처리, 예를 들면 시언어 같은 경우는 문자열이라는 게 없어요. 네. 문자열 줄줄줄 써 있는 이 어떤 텍스트 있죠? 텍스트라는 게 없습니다. 텍스트가 없고 그냥 글자만 있어요. 글자들이 쭉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 걸 문자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네. 자바는 문자열 있어요. 문자열에 대한 것도 이것저것 제공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처리하려고 하면 만들어서 써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문자열에 대해서는 많이 제공이 돼요. 어떤 정도 많이 되냐? 좀 사기입니다. 좀 반칙이다 싶게 굉장히 많이 됩니다. 예제 중에 제가 이런 걸 내야 되나 걱정을 할 정도로 저 옛날에 프로그래밍 저는 베이직으로 배웠었어요. 베이직으로 배웠었는데 배우다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이런 거 해요. 별표를 하나 그리고 2개 그리고 3개 그리고 4개 그리고 5개 그리는 프로그램을 짜라. 이거 하려고 그러면 이거 뭐 나름 이것저것 복잡해요. 예. 근데 파이썬으로 하면 좀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해요. 예. 문자열 처리 쪽이 워낙 좋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 처리하는 거는 보통 개발하다가 숫자 다루다 보면 어떤 이상의 숫자가 들어가면 에러가 납니다. 아니면 에러가 안 나고 큰 수로 가다가 다시 작은 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에러는 안 나지만 실질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파이썬은 그런 게 없어요. 숫자가 길면 그냥 긴 숫자로 그냥 나옵니다. 예. 계산도 금방금방 돼요. 어떻게 이게 되나 싶게. 그래서 실제 배우셔야 되는 거에는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고 그거 아닌 거는 좀 건너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왜 단점이 되냐? 이거 쓰다 다른 언어 쓰려고 보면 이거 다 챙겨야 되거든요. 그때 되면 실력이 붙어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 번째는 집합 자료형인데요. 여기 보면 뭐 리스트라든지 뭐 튜플이라든지 뭐 딕셔너리라든지 뭐 등등등 자료형들이 있는데 C 언어는 이런 자료형이 아예 없고요. 다 만들어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자바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지는 않지만 그걸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사용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제공이 돼요. 그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면 단점은 이게 목적 코드를 만들었을 때 파일이 좀 커진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공부하려고 들어가 보면 어차피 라이브러리니까 뭐 기능이 잔뜩 있어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쉽게 좀 제공하는 게 있어서 좀 접근하기가 쉽다라는 게 있고요. 네, 다양한 문법이라는 거는 문자열 쪽인데 문자열끼리 뭐 더한다거나 뭐 곱한다거나 더하는 거는 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곱하는 거는 잘 되지 않고 배열 만드는 것도 어떤 식으로 배열을 만들 때 붙여갖고 만들려면 뭐 선언하고 집어넣고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파이썬은 굉장히 좀 수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울 때는 좀 신경 안 쓰고 배울 수 있다. 이거는 그래도 아셔야 될 것 같다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확장이 용이하다인데 이게 보면 이 오픈소스라고 있어요. 오픈소스는 만든 것들을 다 공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내 거를 갖다 쓰고 대신 니네 것들도 좀 공개해라. 서로 공개하다 보면 서로 더 세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진영 쪽에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파이썬이 들고 있는 게 다른 데보다 좀 더 많은데 그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수치 해석하는 사람, 뭐 그림 그리는 사람, 아니면 뭐 표를 그리는 사람, 복잡한 계산을 하는 사람, 뭐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 뭐 그리고 밑에 나왔죠.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 뭐 등등등등 갖다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파이썬의 장점은 라이브러리가 많은 거다. 파이썬의 단점은 라이브러리가 많은 거다. 찾다가 판난다. 게다가 사실은 이 라이브러리가 많은 걸 쓰다 보면 설치하다가 자기들끼리 막 충돌해서 설치가 안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겠죠. 당장은 우리는 별로 설치 안 하고 간단한 것들 위주로 많이 하실 수 있고요. 필요한 것들 이거 정도 알아야 돼 라는 거는 몇 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데는 라이브러리 없냐? 다른 데도 있어요. 자바에도 있고 C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C는 기본적으로 C 언어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몇 개 있는데 그들조차도 선언을 해줘야지 사용할 수가 있고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많이 있고 그래요. 끝에 거 어쩌면 좀 중요한 얘기일 수 있어요. 파이썬이 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파이썬을 뜨게 만든 주역이기도 해요. 텐서플로우. 텐서플로우가 인공지능 개발에서 가장 좋은 놈은 아니에요. 인공지능 개발에 좋은 건 뭐 파이토치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뭐 무슨 MX넷이라든지 뭐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텐서플로우는 누가 만들었다? 구글에서 만들었어요. 구글에서 텐서플로우를 만들고 공개했습니다. 니네 써라. 얼마든지 쓰게 해주겠다. 텐서플로우에 따라 나온 기술들이 이거 잔뜩 있네. 다 공개했어요. 물론 인공지능 쪽을 하다 보면 핵심 기술 몇 개는 공개 안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술은 공개가 되어 있고 인공지능 쪽 쓰려고 하면 파이썬 무조건 해야 됩니다. 파이썬에 이걸로 데이터 분석하고 이걸로 갖다가 데이터 처리하고 이걸로 시스템 만들고 이걸로 DB 처리하고 뭐 등등등등 해서 웬만한 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 쪽은 거의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아까 개발자 제가 얘기한 게 개발 쪽이 인공지능 쪽을 많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 파이썬 하나 배워가지고 저 좀 압니다 하시는 분들 요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 끝날 때쯤 된다고 해서 이 뭐 붐이 꺼진다든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앞으로 시간 꽤 갈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빨리 따라오시고 이거 할만하다 재밌다 싶은 분들은 뭐 따로 연락을 주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배우는 언어 파이썬으로 한다를 오늘의 마지막 얘기로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